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종목,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어떤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는데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극심한 위험 경고가 따라붙는 아주 독특한 주식이죠. 대체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가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주은행이 처한 현실이거든요. 시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즉 유통 주식 수가 정말 극단적으로 적다는 것. 이게 제주은행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을 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품절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물건이 다 팔려서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래량만 터져도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다가 또 순식간에 폭락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주은행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핵심이고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투자자들은 제주은행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그러니까 이 주식에 숨겨진 잠재력이 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잠재력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지금 디지털 드라이브 2.0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제주도라는 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이버페이랑 손잡은 건 정말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전국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지역은행이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띄는 디지털 금융회사로 변신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의 진짜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2대 주주인 더존비존입니다. 더존비존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ERP 시장 1위 기업이잖아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제주은행이 이 데이터를 기업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다른 은행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주은행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치평가 지표를 한번 보세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67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다 정리해서 자산을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 즉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저평가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제주은행이 가진 명백한 위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작전 세력의 놀이터. 원문 자료에 나온 이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아까 말씀드린 품절주 특성 때문에 기업의 실제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루머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실상 시장 조작에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적인 취약점은요, 이 수익 구조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수익의 91.21%, 거의 전부가 이자 수익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금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 전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사업 구조인 셈이죠. 제주은행 주가를 들썩이게 만드는 단골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전환될 거다 하는 루머입니다. 근데요, 분석에 따르면 이건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 되려면 지역 점포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루머는 투자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이 약점은요, 다른 지방은행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져요. 예를 들어 JB금융지주처럼 PBR이 낮아서 저평가인 건 비슷하더라도 거기는 배당이라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제주은행 배당 수익률은 0.71%밖에 안 됩니다. 은행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매력조차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주가가 그냥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펀다멘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차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매매 전략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차트를 딱 보면요, 지금 상승 신호랑 하락 신호가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거 단기적으로 주가 더 빠질 수 있겠는데?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11,000원 선에서 더 이상은 못 내려가 하면서 강력하게 버티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힘겨루기가 정말 치열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디지털 전환이 성공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25,000원까지 갈 확률이 한 30% 정도. 그냥 지금처럼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될 확률이 50%로 가장 높고요. 반대로 지역 경기가 나빠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9,500원 아래로 떨어질 확률도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확률을 보면서 위험과 기회를 저울질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긍정론과 비관론을 종합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직접적인 투자 추천이 아니고요. 이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전략적인 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먼저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11,0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와서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서 사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9,500원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좀 더 길게 보고 보유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 시점은 또다시 어떤 루머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근처까지 비이성적으로 급등할 때입니다. 이럴 땐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제주은행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안정적인 은행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은행의 옷을 입은 변동성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튼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으로 비중을 철저히 제한하면서 가격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제주은행은 과연 숨겨진 잠재력을 터뜨릴 미래의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두는 영원한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